외국에서는 미국 만화가 주류고 잭슨아 팬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니까 주류니까 음. 이해가 가. 근데 한국 사람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막 댓글 평가 댓글 막 보니까 막 어, 뭐 엔드게임보다 낫다. 뭐 최고의 슈퍼히어로 영화가 됐다. 내 인생 슈퍼히어로 영화가 됐다. 막 이러는 거야. 공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음. 슈퍼히어로 영화가 그래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게 뭐 개인마다 다 취향이 있기는 하지만 참 놀라운 반응이었어요. 근데 뭐 약간 그런 거는 있어. 내가 공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DC 팬으로서 뭐 나 마블 좋아하지만 DC 팬으로서 이렇게 DC 영화를 가지고 환호하는 이런 축제 그쵸, 분위기는 그쵸. 우리가 흔히 느끼지 정말 못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오랜만에 하는 느끼는 아주 행사지. 소중한 진짜 10년에 순간이잖아요. 한 번만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깨트리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 좋더라고. 괜찮더라고. 나쁘지 않더라고. 아니 근데 그 현상 자체가 옳은 현상인가는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만 부족하게 생각한 걸 수도 있잖아. 대중은 합격점을 준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대중 입국에서 합격점이야. 아니 내가 봤을 땐 대중은 아니야. 아니 가만 보면은 핸드엑스님은 이게 작가주의보단 대중적인 노선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 네. 둘 사이의 타협점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서 가장 정말 순기능은 스나이더 컷을 보고 DC 코믹스를 입문하게 된 것, DC 영화들을 보게 되는 것. 그건 정말 저희가 같은 팬으로서 정말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 잭 스나이더를 너무 이렇게 당장 스나이더 컷의 가장 큰 문제들이 중요한 거죠.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그 플래시가 그 얘기죠. 플래시가 이제 슈퍼맨을 부활할 때 사이보그가 미래를 보잖아요. 근데 그 미래는 이제 그 슈퍼맨이 배트맨의 그 두건을 들고 있는 그 미래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플래시가 세상을 구하는 장면, 시간을 거꾸로 하는 그 명장면, 거기 보면은 슈퍼맨도 이미 그 마더박스에 의해 죽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이보그가 본 슈퍼맨은 무슨 슈퍼맨이냐 이거. 사이보그가 본 미래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순전히 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뭐가 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런 허술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 계속 반복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설정들, 반생열 반정식만 봐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분명히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잭 스나이더를 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빨아야 되는 것은 이 DC 이런 잭 스나이더의 비주얼에 나올 수 있는 원전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로 이 잭 스나이더 컷을 보고 코믹스에 입문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지금 평인가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진짜로요? 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당장 제 친구들도 이제 야 이거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개 코믹스 사진들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웬일 이거 물어보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좋게 반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참 사실은 제가 이거를 처음에 나오자마자 한번 보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녹음 전에 한번 더 봐야겠다 싶어서 보다가 앞에 1시간밖에 못 보고 지금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못할까 봐.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음을 여실히 깨닫습니다.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 운현님이 리뷰하기 전에 한 번 더 본다 이러는 거야 계속. 근데 난 알고 있었어. 못 볼 거라는 걸. 이거를 어떻게 한 번 더 봐. 분명 저 사람은 못 본다. 근데 미희님 얘기를 해주세요. 미희님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는데 저희가 말한 거 좀 공감이 가시고 혹시 반박하고 싶으시거나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혹시? 아니 아까 대중 의견 계속 얘기하는데 대중은 재밌게 봤어요. 근데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대중은 달라요. 왜요? 또 아시는 분이 또 다른 평을 말씀드린 거죠? 단적으로 제 여자친구가랑 같이
이거 개봉하자마자 이제 스마트 TV로 같이 봤단 말이에요. 음. 제일 인상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총 파트 6개로 나눴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별로라는 거야. 일단 그 나눴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얘기도 하고 영화 대충 왜냐면 너무 대중적인 그건- 사람이거든. 그건 대중의 의견 같지 않은데요? 아 그런가. 이미 대중이 아닌가? 여자친구분도 한 덕후 하시잖아요. 무슨 대중이세요? 이미 킹만이를 넘어섰나? 그렇게 따지면 여기 대중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니 근데 이제 부로 나누는 구성은 일반의 영화도 은근히 많이 하는 구성인데. 네, 은근히 있긴 있는데 저거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몇몇 부분들은 구성이 좀 이상하게 나눠졌다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 보면 약간 제가 지금 다시 본 게 저번 주라서 저저번 주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빌러브드 선 빌러브드 마더였나 그 부분이랑 체인지 머신 그 부분이 조금 굳이 나눠야 되나 싶었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쭉 가도 됐었을 텐데 4, 5부였을 거예요 아마. 그게 3, 4부 아니야? 예, 3, 4부인가? 3, 4부일 수도 있어. 아 그래요? 3, 4부, 3, 4부 같다. 그 보면서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 아무튼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좀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이보그나 플래시, 아쿠아맨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게 이 전작은 배트맨과 슈퍼맨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속편이니까 또 배트맨과 슈퍼맨이 또 화해를 하고 뭔가 좀 서로를 이제 믿고 좀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주인공은 플래시와 사이보그였어요. 이야 맞아요. 근데 또 플래시와 사이보그 근데 또 좋은 건 말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스토리가 잘 나왔어. 사이보그도 전형적이라면 전형적이지만 잘 나왔고 플래시도 전형적이라면 전형적이지만 잘 나왔어요. 근데 DC에게 제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거는 전형적인 거거든요. 전형적인 이미 멋있고 잘 나온 히어로인데 너무 막 이상한 걸 시도하다 보니까 계속 막 이상한 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거를 그냥 색다른 개성으로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건데 계속 막 이상한 걸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전형적이지만 충분히 감동적인 플래시와 사이보그 얘기가 정말 좋았고 의외로 스나이더가 스토리를 쓴 법을 배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사이보그랑 플래시가 산 거, 그리고 사이보그랑 플래시가 주인공인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왜 하필 사이보그랑 플래시였을까? 이런 게 좀 안타까워. 왜냐면 아직 이 DC EU는 슈퍼맨이랑 배트맨도 못 살았거든. 이게 얘네도 못 정답이지. 살았는데 서브 캐릭터를 그러니까 서브 캐릭터 이 팀무비에서 독립 영화가 나올 정도의 아닌 캐릭터들, 서브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확실히 살려주는 그런 거는 좋아요. 그래서 뭐 어벤져스의 비전이라던가 그런 느낌으로 살려주는 거는 좋아. 근데 그런 거는 주연이 산 다음에 해야지. 진짜 주인공들 진짜 인기 있어야 될 애들이 산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플래시랑 사이보그? 이제는 플래시랑 사이보그가 배트슈라는 거야? 아니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이라는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은 그런 주인공으로 살려놓은 사이보그 디자인이 너무 멋이 없어. 나는 사이보그 그렇게 디자인해놓고 그거를 굿즈로 해서 사람들이 살 거라 생각한다는 게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언맨도 비슷한 느낌이잖아. 로봇같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로봇캅도 있고 사이보그 로봇캅 원래 있죠. 사이보그도 꽤 멋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 사이보그는 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깨도 좀 뭐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니잖아. 어깨도 좀 막 이상한 아니 저는 정말 여기서 공감이 가는 게 미래 에필로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중무장한답시고 막 무슨 어깨에 캐논포 하나 꺼내잖아.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약해 이게- 보여. 이게 잭스나의 멋이라니까 구시대적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 멋으로 뭘 만들까? 아니 거기에 너무 슈퍼맨이 황당하잖아. 악당이 슈퍼맨이 나오면 온갖 무기를 다 꺼내 써야지. 그렇게 해야 기관총으로 멋있는 뭘 건데. 하려고 그래, 기관총으로. 아니 난 근데 진짜 아까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문제는 이 영화가 스나이더 거란 말이죠. 잭 스나이더. 잭 스나이더가 누굽니까? 맨 오브 스틸로 슈퍼맨을 죽이고 배트맨이 슈퍼맨으로 배트맨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배트맨이랑 슈퍼맨을 살릴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서 갑자기 플래시랑 사이보그를 살린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이건 약속이 아니야. 이상하지? 이건 실패한 약속이야. 저버린 약속인 거지. 마냥 좋게 평가할 수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거를 네 미니님 말씀하세요. 이거를 좀 좋은 입장에서 보면은
배트맨이랑 슈퍼맨은 이미 좀 각인돼 있는 상태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다른 애들은 처음 보는 캐릭터들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좀 더 그 팀 무비라는 거를 좀 더 각인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주변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그 괜찮다 그러더라고. 걔네가 좀 더 살아가지고 몰랐던 애들도 확실하게 더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 그런 평이 있다는 근데 거는. 그런 취지는 맞지.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는 DCU의 가장 이 폐해는 뭐냐면은 단점은 뭐냐면은 그거야. 그거 자만이야. 자만. 배트맨과 슈퍼맨을 알 거라는 거. 그치. 원더우먼을 알 거라는 거. 그런 거 있다, 그런 거 있다. 아니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 사람들을. 너무 많을 그러니까 거라고. 배트맨도 알려야 되고 슈퍼맨도 알려야 돼. 원더우먼도 알려야 되고. 제발 정신 차리고 그냥 더 배트맨 유니버스를 만들던 그냥 배트맨이든 슈퍼맨이든 제발 독립 무비 하나하나씩 해서 어벤져스 따라한다는 소리 이미 듣고 있는데 그냥 어벤져스 따라한다는 소리 들을지언정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하나하나 만든 다음에 합치란 말이야. 이렇게 팀 무비에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제발. 미니님이 아까 그 슈퍼맨 새로운 캐릭터도 알아서 다 하는데 그리고 또 슈퍼맨 배트맨이 이미 충분히 유명하다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맨 오브 스틸 슈퍼맨과 이 배트맨 슈퍼맨의 배트맨을 안단 말이에요. 이건 그건 아니지. 그게 이미 원전과 너무 그러니까 원전의 매력을 못 살린 이상한 캐릭터. 잭 스나이더의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저도 플래시와 사이버가 많은 건 좋아요. 잘 나왔다 생각하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운현님이 지난번에 여자친구분이 슈퍼맨 관심 가진다고 할 때 우리가 슈퍼맨 영화 추천해줄 게 없어. 운현님 여자친구한테. 맨 오브 슈퍼맨 스틸은 원은- 이상해. 슈퍼맨 맨 오브 1편을 스틸은 소개하자니 이상해. 너무 고전이야. 너무 오래됐고. 너무 옛날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게 지금 DC의 현실이야 지금. 그래요. 이거 문제야 진짜. 근데 이 얘기는 우리가 카톡방에서 했던 얘기라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를 보고 나서 여자친구랑 같이 봤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슈퍼맨이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애쉬처럼 이 배트맨과 슈퍼맨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미니님은 주변의 사람들은 알고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처음 배트맨과 슈퍼맨을 봤다고 했을 때 그게 만약에 배트맨과 슈퍼맨의 아로니아님 표현대로 전형적인 거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MCU 같은 경우는 뭐 판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가 빅3가 돼서 주축이 됐었는데 슈퍼히어로물의 역사와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배트맨과 슈퍼맨은 정말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얘들이 바보 같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너무 벗어났는 대로 표현이 돼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간다? 이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쉽게 비교해 보면은 아니 MCU에서 아이언맨이랑 캡틴이 서로 개판이 났었어. 만약에 개판이 난 상태인데 갑자기 어벤져스 영화에서 갑자기 호크아이랑 헐크가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가 보다. 야 괜찮네 하고서 하는 것도 이게 옳은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다만 저는 이제 사이보그와 플래시가 솔로 무비를 제작 당시에 앞두고 있었겠죠. 스네커 제작 당시에 앞두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스토리가 나왔던 거는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 잭 스나이더가 애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도 딱 그 솔로무비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사이보그는 솔로무비 바라면 안 돼. 이미 만들어줬잖아. 만들어줬는데 왜 또 솔로무비 또 해달래. 이미 사이보그 솔로무비가 3, 4부로 사이보그 솔로무비가 나왔는데 왜 또 몇천 해달라는 달러를 거야. 투자해가지고 그 욕심이 아주 과해. 아무튼 근데 정말 이 얘기는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특히 좋은 점을 얘기해 보자면 그 사이보그 능력 소개할 때 기가 막히더라고. 그건 맞아. 그거는 다른 영화더라고. 다른 영화. 그 뭐라 그래야지? 그 홀로그램이 나오면서 약간 컴퓨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이제 다른 데에서는 안 나온 거야. 뭐 아이언맨이라고 해봤자 자비스 화면 나오는 그 정도가 끝인데 약간 빠져들게 되는 느낌이랑
이제 모든 기기를 좀 조종할 수 있다 이런 캐릭터성을 한 번에 너무 확 잡아준 것 같아서 진짜 좋았어요. 그건. 그 소랑 곰 나와서 싸우잖아요. 막 그리고 막 어. 미사일 다 쏜다 그러고 그 소랑 곰이 그거래요. 미국에서 무슨 어떤 미국 증시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 있대요. 뭐 고금리, 아, 저금리 그래요? 뭐 그런 거래. 오. 왜냐면 제가 소랑 곰을 싸우는 거 보고 싶었거든 괴수 영화를. 근데 그 아무튼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것도 좋은데 나는 그거를 가진 사이보그의 인성이 또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위해서 해킹해갖고 성적을 바꿔주고 그건 야. 문제지. 자신의 도덕적 잣대로 현찰을 음. 그게 지 돈이야? 지 돈을 주던가 그렇지. 돈을 줘가지고 그 아줌마를 도와주고 그거는 신과 그건- 같은 능력을 그렇지. 가진 애가 가질 그런 인성이 아닌데 이거는 그건 잘하면 오만한 거야. 빌런이 될 아이야. 어. 아니면은 이 울트론이지, 사이보그에 울트론. 이미 이 사이보그의 그리드가 이미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리드. 원작처럼. 그렇지. 나랑 똑같은 아. 포인트를 보셨네요. 나는 처음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히어로의 상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걔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걔 엄마가 이미 인성이 글러 먹었어. 어땠죠? 어머니 해킹을 좀 했잖아요. 삐딱 하신 것 같긴 했어요. 엄마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거를 옹호하면서 선생님을 그치. 나무라잖아요. 그렇게 컸으니까. 아니 근데 심지어 나는 심지어 그것도 웃기더라고. 이게 교무실로 부모님이 오시는 건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해가지고서는 부모님 오셨어요 하고 딱 하니까 오자마자 나 부모님이라 부르지 말고 날 박사로 불러 이렇게 막 딴지를 걸잖아. 와, 거기서부터 나는 좀 이 집안이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문제적인 집안이야. 엄마가 굉장히 야. 오만하고 또 아빠는 항상 부재해 있고 아주 그리고 또 주인 아들은 또 아빠의 사랑을 굉장히 받고 싶으면서도 또 아빠를 싫어하고 아주 재밌는 집안입니다. 그 애한테 신의 힘을 가졌어 그번 애가. DCU는 부모가 왜 다 이 모양인 거야 이거 구하면 아빠만이 희망이네 거의. 보고 싶습니다. 아, 토마스 커리. 진짜. 맥주 한 잔에 의리. 보고 싶다. 근데 그러면 아쿠아맨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아쿠아맨 얘기 너무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 아쿠아맨의 기원을 조스 웨던이 설명한 것보다 좀 더 편하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쿠아맨 기원을 2번이나 얘기해 주거든요. 처음에는 그 윌렘 데포 벌코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메라를 만났을 때 또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훨씬 자연스럽더라고. 솔직히 저도 조스티스 리그 보면서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이고 누구 엄마가 누구라는 거야? 누가 버렸다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만 본 걸 수도 있어요. 그 아쿠아맨 그거만 보려고. 근데 나 여기서 좀 잘 괜찮게 설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 아쿠아맨도 기본적으로 도둑이야. 음. 왜냐면은 옷을 엄청나게 자주 벗어. 근데 매번 재등장할 때는 옷을 입고 등장해. 이게 어디서 옷을 구하는 거야? 아니 설명해줬잖아. 잭 스나이더가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 옷 갈아입을 때 물에서 나왔을 때 훔쳐 입잖아. 그러니까 옷을 그냥 알죠? 그 자전거 도둑들 그냥 길에 있는 자전거가 자기 자전거처럼 막 타고 가잖아. 근데 저 웃긴 게 저것도 내 옷이야. 저것도 내 옷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다 입는 거야 다. 근데 옷은 참 잘 입더라고. 아쿠아맨 마지막에 그 트럭 뒤에 타가지고 할 때 옷. 난 또 트렌치 코트 옷 너무 좋아해요. 아쿠아맨 그거 너무 멋있고. 근데 진짜 옷 얘기가 그 도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벌코가 엄마의 창을 아틀라나의 창을 확 던지잖아요. 이거 받으라고 하다가 난 그거 보고 진짜 그래도 이 벌코는 참 개성이 있다. 진짜 재밌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 벌코. 막 평소 같았으면은 제가 그렇게 예상했어요. 뻔하지만 왕자님 받으셔야 됩니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창을 탁 내려치더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새끼야 하고서도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나 멋있더라고 벌코가. 그냥 다 멋있는 남자들만 다 그러니까 이게 마초가 아닌 애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애도 있어야 되고 저런 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잭스나 무비는 300이야. 여전히 300이야. 다 마초야. 올 마초로 구성돼 있어. 여자도 그러니까, 마초고 남자도 마초고. 근데 플래시 정도는 괜찮잖아. 플래시 정도는 괜찮잖아요.
벌코가 원작에서는 그냥 알프레드도 아니고 거의 자비스거든요. 최근에는 그렇죠. 좀 변화가 왔지만 네, 맞지. 근데 여기서는 벌코도 마초. 그냥 나오는 애들은 다 마초야 그냥. 아, 근데 나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아틀란티스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예. 물에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중요한 대화가 오갈 때는 그 이제 구형을 만들어서 물이 아닌 공간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그거 봤을 왜 그런지 때는 모르겠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제임스 완도 아쿠아맨 영화를 만들 때 가장 큰 고민이 얘네들이 대화를 어떻게 할까 이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결론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그냥 하게 하자 이거였대요. 그냥 물속이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잭 스나이더가 이걸 찍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해보자 하고 그렇게 또 메라가 또 물을 조성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땜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 그럼 얘네들은 중요한 보고할 때마다 항상 이 워터 버블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너 그 뭐 그러니까. 아틀란티스지? 너무 웃기더라고. 물속에서는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를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처음에는 이제 좀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연출을 해볼까 이런 의도 아니었을까?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수만 년을 생존해왔다는 건 그것도 또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뀐 게 그렇죠. 아닐까. 나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쟤들이 정말 저런 공간을 만들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결국에는 얘들도 그냥 무트로 올라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우연히 그럼 저도 하나 만들더라고요. 더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중에 저는 잭슨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영화 속에서. 중요한 극비 사항은 물이 안 통하는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이 아틀란티스인들은 귓속말 할 때 워터버블을 만드는 거야. 왜냐면은 얘네들이 재밌는 게 아쿠아맨 영화 봤을 때 극비인 그 비밀 지도 얘기해 줄 때 옛날 그 배 아틀란티스 지하에 있는 옛날 배로 가서 얘기하잖아요. 세이프 하우스랍시고. 맞아, 맞아. 물 없는 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어떤 곳곳에 물을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거야. 도청 장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부러 워터볼 만든 게 물고기들이 아닌가. 듣고 말해주는 거지. 옴한테 말해주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영화에서 얘기하거든. 옴이 군대 그럴 수 보내지 말랍니다. 있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 반란 시위 막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옴한테 일부러 그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 아이, 근데 뭐 그 말 안 진짜 해주니까. 그럴싸하다. 그러니까 이 감사합니다. 공기 허브를 만드는 그럴싸하다. 거는 비밀 이야기를 하려고 만드는 거구나. 그렇지 이거 우리가 않았을까 싶었어. 유니버스를 만들어주네. 음, 작가랑 감독이 해야 되는 건데. 얘네도 그냥 이럴 수도 있어. 고기만 그런 끄덕이는 이유 거야. 맞아. 저래서 한 거야. 잭 감독님 그런 이유 맞죠? 맞아, 어. 맞아. 참. 근데 진짜 슬슬 이제 종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영상미. 그 아포콜립스 이제 딱 마지막에 서로 이제 저스티스 리그랑 아포콜립스 대군을 가진 다크사이드가 서로 딱 노려보잖아요. 난 거기서 이 영화의 많은 문제들은 내가 잠깐 잊어줄 수 있더라고. 너무 멋있었어 개인적으로. 물론 다크사이드 디자인은 별로지만 왜 제가 좋아하냐면 대사드 옆에 있는 그 과학자 같은 애 있죠. 그리고 우리 그레니 굿니스. 디자인이 너무 완벽해. 진짜 그레니 굿니스는 배우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제가 봤을 때 배우를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아마 CG로만 처리된 것 같아요. 배우 그레니 굿니스 디자인이 너무 완벽해. 진짜 완전 그레니 원작이랑? 굿니스가 물론 원작은 훨씬 더 호탕하고 훨씬 더 근육질이긴 하지만 충분히 멋있더라고. 그러면서 야 기가 막히다 생각이 딱 들고 그리고 또 영상이 하면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플래시잖아요. 저는 그 플래시가 첫 장면 마지막 장면이요? 마지막 장면도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은 워낙 좋아하시니까 첫 장면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첫 장면에 이번에 두 번째 다시 보니까 느낀 게 처음에 플래시가 능력을 쓸 때 사랑에 아이리스 빠지는 처음 장면으로 만났을 때?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그것도 괜찮더라고. 예. 대부분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는 초능력을 처음 쓸 때가 인명구조 뭐 대부분 그런 이유긴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인명구조도 인명구조지만 또 첫사랑을 구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구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맨틱한 게 매력이 있더라고.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되게 이제 딱 콘크리트가 싹 물결치면서 쓸려가는 그 장면
괜히 막 내 마음이 이게 막 젖어 드는 거야. 막 파도가 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요것도 진짜 배려가 없고 이런 게 미국 만화는 굉장히 많이 이 슈퍼히어로 장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역사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도 그냥 유리창을 뚫고 가. 그 유리 깨진 거는 누가 보상하냐? 이게 범죄자야.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보상은 사이보그가 해준답니다. 야, 아니 마블 영화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호평하는 게 맞아. 건물을 사가지고 부시잖아 아이언맨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그 있단 짧은 말이야. 사이에. 근데 슈퍼맨은 매노스 때부터 시작하더니 그냥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 해가지고 그게 보면은 멋에 빠지니까 유리를 부시면서 나가야지 멋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를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멋있었어. 아니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문 열고 맞아. 나가면 되지 왜 유리를 부시고 나가냔 말이야. 야, 그것도 맞는 말이네. 문 열면 되는데. 만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슈퍼맨이 딱 찾아와 렉스 루터를. 그러면은 슈퍼맨 맨날 지붕 뚫고 나온단 말이야. 지붕 뚫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렉스 그렇죠. 루터가 왜 이렇게 맨날 부시면서 들어오냐고 눈 안 보이냐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맞아요. 이제 이야기 끝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렉스 루터가 제발 문으로 가 이러면은 슈퍼맨이 웃으면서 또 지붕 뚫고 가버리거든요. 원래 만들었던 구멍으로 가는 것도 아니야. 새로운 구멍 새로운 거 만들어서 뚫어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이 슈퍼히어로라는 게 그치. 기본적으로 무법자야 무법자. 그런 것도 있지, 진짜. 그리고 또 실제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워낙 빨리 달리다 보니까 부수지 않고서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치 음. 맞지. 교도소 벽도 그냥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만나거든, 악당들이랑 수다 떨고 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예 멋이 좀 취한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로맨틱 했으니까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마지막 장면을 얘기해 보죠. 그러면 이제 플래시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 플래시 드라마 시즌 1에서 봤던 그런 뭐 감동과 뭉클이 있는 장면이었나?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미애님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 장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7년 버전에서 플래시가 한 게 없잖아요. 거의 진짜로. 근데 뭔가 했다. 뭐 그냥 말 많은 애가 아니다 이런 좀 뿌듯함이 있었달까? 저희 드라마 본 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정도. 저는 사실 이제 마지막 장면에 큰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 영화에 그리고 잭 스나이더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잭 스나이더는 자신의 그 자가당착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기본적으로 잭 스나가 그 특유의 그 슬로우 모션을 이용하는 걸로 좀 호평을 많이 받고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시종일관 그 슬로우 모션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로이스 레인이 커피를 사는 장면에서부터 슬로우 모션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 놀란 게 이게 무슨 장면이길래 이렇게까지 연출을 해서 로이스 레인이 저길 가는 거를 표현을 할까?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 로이스 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한 번씩 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또 이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들이 너무 별로였어요. 뜬금없이 너무 웅장하거나 도드라진 음악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음악들이 나오는 장면이 되면은 뭔가 영상을 짜집기 한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음악을 가뜩이나 맞춰서. 등장인물도 많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각 인물들의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때 너무나 이야기들이 분절되는 느낌이고 다른 영상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가장 거슬리는 음악이 뭔지 아세요? 원더만 나올 때마다 와, 맞아. 난 그거 노르져 걸릴 것 같더라고, 나도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곳곳에 자기는 뭔가 임팩트를 주고 싶었나 본데 그 음악들이 너무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또 플래시가 뭐 또 정말 조스티스 리그와는 다르게 뭔가를 하는데 이미 좀 약간 피로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인상 깊지도 않았고, 그리고 옛날부터 시종일관 그 달리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 이미 질려버렸어. 근데 저도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최고의 스피드스타 액션은 이미 잭 스나이더에서 나왔습니다. 맨 오브 스틸 파워라 짤로도 돌아다니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사실 많은 팬들은 저스티스 리그를 잭 스나이더 간다 했을 때, 야, 우리가 드디어 파고라면 플래시로 하루 종일 보겠구나.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개뿔 따고 플래시가 퀵실버보다 느린 것 같아. 수영을 막 해.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보면서, 게다가 이 특히 저스티스 리그랑은 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게 느꼈던 거 본 게, 그 제가 제일 저스티스 리그 전체적으로 두 영화 다 싫어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 고담 그 지하 스트라이커 섬에서 막 그 스테프너랑 싸울 때, 전 그 장면 정말 다 싫어하거든요. 조스티스 리그든 스나이더 컷이든 말도 안 게 너무 많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쿠아맨이 막 물도 오맞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서 플래시가 조스티스 리그 컷에서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잭 스나이더 그때는 잠깐 그 벽 무너질 때 막 후두두둑 해주더라고. 막 벽을 막 이렇게 그 막 벽을 없애주더라고. 보면서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가 있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별게 없는 거야 계속. 그래서 계속 너무 별거 없어가지고서 아, 이거 플래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쭉 보고 싶었던 게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터지니까 갑자기 확 또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그래서 좀 더 좋았던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 빌리 크루더, 우리 그 베리 앨런의 아버지 역할로 이 그도스에서 나온 분인데, 아, 그 헨리 앨런이 개인적으로 정말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베리 앨런 케미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베리 앨런이 하던 말 Make your one future를 이제 딱 베리가 말할 때 와,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정말 유일하게 뭐 하나 깔 거 없이 가장 완벽한 순간을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 이 장면만큼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멋있었고 솔직히 그 마지막을 이제 운현님은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었다 하시는데 오랜만에 그 더불어 마블당스럽다 싶은 생각이었어요. 나는 그 마지막도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래도 꽤 멋있고 괜찮은 장면이었는데, 근데 조스 웨던이 편집한 이유도 있다고 봐. 왜냐면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뭐냐면은 이게 플래시가 독립 무비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등장한 첫 등장인데 여기서 바로 시간 역행까지 해버리면은 너무 오버야. 그러니까 시간 여행이라는 거는 진짜 한 번 썼다가는 되게 위험해지는 설정이거든요. 왜냐면은 그쵸. 이제 그 뒤로 계속 관객들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왜 시간 여행 왜 안 해? 시간 여행해서 맞아요. 해결하면 되잖아. 시간 여행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얘네는 첫 팀무비에 끝판왕이 나와서 지는 것까지 보여줘. 첫 팀무비에 궁극기까지 보여줘. 그냥 맞아. 이상해지는 거야. 해가지고 야, 내가 보기에는 이건 진짜 박수 치고 싶다. 나는. 여기 정말 공감이 조스, 가요. 조스 웨던이 그래서 편집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해가지고 처음 나왔는데 시간 역행까지 하는 스피드스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거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좀 맥락은 다를 수 있는데 블랙팬서가 그런 예였던 것 같아요. 11호에서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가 아, 너무나 영웅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솔로 영화를 나왔더니 여기서 완전 바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실망도 많이 하고. 역시 더불어 마블당이야. 갑자기 마블 얘기가 확 나오네. 와,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근데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좀 제한하는 게 좋겠어. 아니 근데 그 플래시 솔로 영화에서는 이제 시간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멀티버스를 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볼 거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또 다만 또 우리가 또 슈퍼맨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슈퍼맨 얘기를. 또 슈퍼맨이 부활을 했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그 슈퍼맨 부활했을 때도 마드박스를 안 챙기는 걸 보고 참 나는 가장 꼭 궁금했던 게, 이 슈퍼맨은 부활했을 때 마드박스를 안 챙기는 게 조스 웨던의 잘못이냐 잭슨 웨던의 잘못이냐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네들이 분명히 서로 알고 있어. 야, 마드박스 쓰다가 스테픈을 부으면 어떻게 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스탠더 컷에서든 조스 웨던 컷에서든. 근데 얘네들이 둘 다 안 챙겨. 아무리 슈퍼맨이 부활했다 하더라도 4명이나 있으면 한 명은 챙길만 한데 아무도 안 챙겨. 난 보면서 야, 이거 누구 잘못인가 했는데 그게 잭슨의 잘못인 거야. 와, 난 너무 실망스럽고 갑자기 배신감이 확 들더라고. 그때부터 난 진짜 보면서 전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저 마드박스를 두고 슈퍼맨 부활안에 막으면 저스티스 리그가 그걸 막으면서 또 스테픈 울프가 또 쳐들어오니까 그걸 또 서로 3대 구도로 또 서로 싸우는 막 그런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그거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강민님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못 하신 이야기?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재밌게 그냥 멍 때리면서 본 게 제일 커요.
이제 이거는 이제 팝콘 무비니까 뭐 생각하면서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상미도 만족하면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총평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원작 팬들은 마음에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 딴에는 아마 DCU 영화 중에서는 아마 탑 3 안에 정도로 들 정도로 재밌게 봤거든요. 와.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닌가? 아니 근데 아니야, 생각해 아니야. 좋아, 보면은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어. 일반인들이 그냥 시간이 많이 남는다. 아니면은 뭐 딴짓할 거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 그냥 딱 틀어 놓고 4 시간 동안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미도 훌륭하고 하니까. 힐링하는 거네, 거의. 힐링하는 거죠 그냥. 아이, 좋습니다. 근데 완전히 저는 동감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지, 이런 거는. 아니 근데 DC 영화 편수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아이, 그래도 그렇죠.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따져봐요. 됐나 벌써? 메노스, 베테슈, 수수커, 저리, 저리 원더우먼, 원더먼, 아쿠아맨. 1584, 아쿠아맨, 샤잠. 샤잠. 지금 8편이야 벌써. 음. 8개 중에 8편이면은 탑 3? 하나의 네. 세계관 만약에 연작한 작품 중에서 8작품 나왔으면 그건 성공한 프랜차이즈 수준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는 평가 못하지만 3위까지 올라갔으면 그래도 1, 2위에는 뭐 원더우먼이나 아쿠아맨 정도는 있는 거겠네요. 딱 그렇게 있어요. 아, 그렇겠네. 원더우먼, 아쿠아맨. 나머지 다 그냥 발라버렸구만. 발라졌구만 그냥. 아마 그 밑에 아마 메노스가 있을 거야. 내 생각에는. 아 맞아요. 딱 그 정도. 문현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면? 순위로 봤을 때? 문현님 몇 등이에요? 지금 8작품이라 그랬나? 9작품이잖아. 야, 근데 사실 나도 그렇게 따지면은 한 3번째 정도는 해야겠다. 아, 그걸 잘 만든 작품 맞네 그러면. 아, 왜냐면 시간도 너무 길고 그래도 볼거리는 많으니까. 지금 제가 볼거리 얘기해서 우리 또 원더우먼 얘기를 너무 안 했는데 우리 그 배트맨 대 슈퍼맨 리뷰할 때도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 살아남은 거 원더우먼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 4시간을 다 소비해서 보고 나니까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원더우먼이었다. 원더우먼이 최고였다. 이게 제가 쭉 다시 보면서 1시간 정도를 다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1시간까지가 너무 지루해요. 근데 그 1시간 초반에 유일한 빛, 그리고 영화 내도록 기억에 남는 장면은 원더우먼이 그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장면이 있죠.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좋았거든요. 영화 통틀어서 거기서의 액션씬이 가장 좋았어요. 원더우먼의 등장부터 능력을 다시 보여주는 것까지, 그리고 잭 스나이더 특유의 그 호쾌한 액션이 너무나 잘 드러난 장면이었는데 그 1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장면이었고, 처음에 봤을 때도 그랬고 이제 방송 직전에 다시 되돌아봐도 야, 그 장면이 정말 멋있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반 그 1~2시간은 진짜 괜찮았는데 그거까지 지루했으면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봤나 싶더라고. 그 4시간 처음 볼 때 어떻게 봤었지? 이 생각이 들어서 참 우습기도 했어요. 아, 그럼 이제 또 슈퍼맨 얘기를 조금밖에 안 해가지고 조금 더 제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슈퍼맨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애초에 슈퍼맨이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죽었다는 것부터가 문제죠. 사실 따져보고 보면. 근데 그것도 결국은 또 잭 스나이더 탓이니까 결국은 또 잭 스나이더 컷을 얘기할 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선 슈퍼맨이 주는 거는 뭐 배트맨 대 슈퍼맨, 저희 히어로 플래닛 방송 때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어떤 게 문제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 2편 만에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그리고 또 바로 그 주인공이 죽은 영화에 또 바로 부활이 암시되죠. 근데 부활이 암시될 때 느낌은 완전히 얘가 알아서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무덤 위에 흙이 묻는 것처럼. 근데 정작 부활하는 방식은 또 멤버들이 다 구해줘야 돼. 그래서 그것도 좀 사람들한테 좀 인상을 좀 잘못 주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리그 멤버들이 다 같이 활약을 하잖아요. 슈퍼맨이 부활시킬 때.
원더우먼은 원더우먼 나름대로 좀 이거 의견 조율 역할을 하고 배트맨 좀 밀어붙이면서 또 필요한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또 사이보그가 마더박스 해킹하고 또 고독의 요새 해킹하고 플래시가 전기 만들어주고 아쿠아맨은 이제 슈퍼맨을 그 관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물에다 담가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이것저것 또 분배를 할 것 같은데 슈퍼맨이 부활할 때 이제 그 엄마를 만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 로이스랑 엄마랑 만나는 거 조스티스 리그 때 대화 정말 좋았다 생각하거든요. 조스티스 리그가 진짜 뭐 이상한 거 뭐 많다고 아까 앞서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잘 썼다 싶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 슈퍼맨이랑 이제 부활한 슈퍼맨이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로이스랑 얘기하고 또 이제 또 로이스 엄마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아 여기 진짜 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엄마를 불렀냐고 슈퍼맨이 바로 알아차려요. 엄마가 당연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로이스 레인이 하는 말이 너가 좀 더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 나는 거기서 이제 로이스도 알 거 아니에요. 슈퍼맨이 갑자기 부활했으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를 또 그만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 이제 슈퍼맨이 또 어디론 걸 갈 걸 아니까 이제 또 보내줘야 되긴 보내줘야 되는데 또 보내주긴 또 막상 아쉬운 거지.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또 엄마를 또 불렀어.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서는 또 하는 말이 또 아까 이 엄마 불렀을 때 대화하기 잠깐 전에 그 로이스가 이렇게 얘기해.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지금 밭에 나와 있냐. 흔히 이제 미국 문화에서 이제 밀밭 이런 거는 이제 서양 문화에서 이제 약간 좀 천국이나 약간 이런 좀 은혜로운 분위기잖아요.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그런 얘기가 있죠 또. 그래서 또 방금 또 집에 왜 안 들어가냐 이러니까 슈퍼맨이 뭐라 하냐면 방금 관에서 나왔다 이러니까 딱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이쪽 대사들이 괜찮네 약간 싶었는데 여기 역시나 또 이 잭 스나이더는 또 온갖 미사 여고 쓸데없는 말들을 붙이면서 여기선 심지어 뭐 감정선도 없어. 나 다시 가봐야 돼. 이러고 바로 가버리더만요. 그래서 이거 조금 조스티스 리그가 이거 되게 잘 살린 부분인데 이거는 잭 스나이더는 진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우리 스나이더의 슈퍼맨답게 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또 이제 슈퍼맨이 부활해가지고 또 블랙 코스튬을 입잖아요.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블랙 코스튬. 물론 멋있긴 멋있었는데 블랙 코스튬이 이미 그러면 이제 고득의 요새 있었다는 걸로 설명을 해요. 블랙 코스튬이 근데 왜 기지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원작에서는 이제 슈퍼맨이 태양열을 빨리 더 흡수하라고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 검은색인 코스튬을 입는 걸로 해요. 그래서 빨리 슈퍼맨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걸 설명 안 해주고 잭 스나이더가 마지막에 슈퍼맨이 태양을 향해 십자가처럼 서 있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그걸로 이제 원작 팬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겠지. 그리고 또 과학을 좋아하거나 좀 이 상상력이 풍부하신 혹은 예리하신 그런 관객들은 알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보는 일반적인 관객들은 왜 저기에 블랙 코스튬이 있었지? 그리고 왜 블랙 코스튬 입었을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 생각에는 역시 잭 스나이더가 이제 또 겉멋이 좋아하는구나. 검은색 코스튬 입히고 싶으니까 검은색 코스튬 입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그래서 좀 그것도 아쉬웠고. 전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또 이제 슈퍼맨이 블랙 코스튬을 입으면 또 온갖 또 우리 두 아빠들 우리 조시가 문제야의 주인공들 조나단 켄트와 조엘이 또 온갖 현학적인 말들을 해요. 보면서 좀 부담스럽다. 이거 부활 멋있게 했는데 굳이 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대사도 엄청 많이 해 걔네들이. 그래서 그냥 한두 줄 정도로 그냥 아빠의 사랑이 드러나는 말 한두 줄 정도만 하지 뭘 이렇게 투머치로 넣었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둑의 요새 안에 코스튬이 여러 개 막 있어 진열돼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보고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저렇게 많이 있는데 걔 중에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거 입었겠구나 뭐 그렇게 비치더라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스나이더가 멋있는 거 보여주고 싶어갖고 설명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좀 그렇게 관객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조금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뭐 죽음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검정색이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그나마 연결해서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슈퍼맨 부활 이야기를 했었어 가지고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조스티스 리그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너무 범죄자 집단처럼 나왔더라고. 너무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범죄를 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 저스티스 리그가 맞나? 이거 어벤지 리그라고 해도 이상할 것 같아. 어벤져스보다, 어벤져스보다 더 이상한 정의야, 이거는 이제는 진짜로.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고도기 요새 이제 해킹해가지고선 사람들 다 내보내는 거잖아요. 하고, 맞아. 막 나가라고 막 하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막 비장함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범죄하러 가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는 거야.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 되게 무슨 코믹 영화에서 그냥 도둑들이 지붕으로 몰래 그 굴뚝으로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맞아. 너무 별로였어. 참. 근데 내가 그 조스티스 때는 못 느꼈는데 이상하게 잭저리에서는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마도 이 잭저리에서 좀 더 이 리그의 뭐라 그럴까 화창한 분위기는 좀 덜한 것 같아. 이미 우리는 인성 문제가 가득한 사이보그를 봤고 플래시 아, 벽을 그렇지, 그렇지. 열고 들어가도 되는데 창문을 뚫고 가는 걸 보고 하니까 이놈들이 아주 범죄자들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또 밝은 톤도 참 개인적으로 저는 그 해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내보냈다 이건 설정은 좋아요. 왜냐면은 그 최첨단 시설에 하필 밤에 그 중요한 부위에 아무도 없었다. 걔네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빼는 건 좋았는데 다만 이제 뺀다 해도 방금 이미 그 슈퍼맨의 무덤에서 파낸 상태잖아. 나는 그 무덤에서 파냈다는 것도 좀 그걸 굳이 그렇게 장면에 길게 해서 보여줘야 되나 좀 싶더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말로 형용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고 딱히 잘한 것도 아니지만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 그런 요상한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불편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멋있었던 거는 우리 그 사이보그의 아버지 우리 그 사일러스 스톤 박사님이 딱 눈빛 교환하자마자 바로 여기 지금 내보내야 된다 사람들 이러는 거. 예. 그것도 범죄자 같았어. 그 아빠도 범죄자 같은 거야 느낌이. 아니 왜 감동적이었잖아요. 아니야 전혀 난 그런 느낌 아니고 그게 권위자면은 똑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니까 어련히 올바른 걸 하겠지 하고 넘어간다 이거 아니야. 근데 사이보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인성이 그렇게 괜찮은 친구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그 친구를 어련히 중요한 걸 하겠거니 하면서 국가적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재산인 우주선을 막 쓰게 한다는 것도 되게 이상했던 거지. 그치.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걔네들이 뭐 할 줄 알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지. 물론 이제 그 사이보그 아빠가 그 마더박스를 계속 연구는 해왔지만 뭐 어떤 연구 성과라거나 경과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범우주적인 정말 그 10만 개의 우주를 10만 개의 우주 세상에 대한 그 스케일인데 거기에 대해 일부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텐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핸델슨님 말처럼 그냥 아들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받아준 것 같은 거야. 개연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지. 어쩌면 그 사람은 사이보그만큼은 아닐지라도 혼자만의 그런 개인적인 연구 성과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큰 거죠. 방금 우연히 말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이 아빠가 문제네. 아니 아들이 죽었다고 그 인류 최고의 극비 기술을 아들을 살리는데 썼단 말이야 이미. 그래. 이 아빠 내 인성 좋다 생각했는데 오늘부로 철회하겠어 그 의견은. 이 아빠가 문제야.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산을 자기 사사로운 일에 계속 쓰고 아니 있다고. 이거 국가적인 수준이 아니라 인류의 그래. 전체 재산이야. 우주 세계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품인데 그 우주선도 그렇고 마드박스 자체도 그렇잖아요. 이거 문제가 큰 집안이네 이 네. 집안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빠랑 그런 엄마 밑에 사이버가 저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실 얘는 그러면은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 거예요. 범죄자가 그러니까 대놓고 범죄자가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인 거야 사실은. 그치 맞아. 왜냐면은 봐봐 그 학교에서도 이미 준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씩 웃고 있죠. 그리고 뭐 해킹이라든지 그 금융조차도 해킹을 해서 뭐 자기 것처럼 쓰는 애인데 중범죄예요. 다행히 그거를
좀 나쁜 일에 쓰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표면적이지 않을 뿐이지 더 위험한 범죄자가 된 거야. 아, 다시 보고. 그치. 죄의식이 없거든. 제가 만약에 업태들이 안에서 붙잡을 수 없는. 제가 만약에 악당이 되면 진짜 위험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가 아무것도 모른 채 막 시작한 히어로니까 옆에 슈퍼맨도 이제 있지. 그리고 뭐 배트맨, 뭐 베테랑이라는 배트맨도 있지. 원더우먼도 있지 하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은 눈치를 볼 수도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몰라. 우리가 본 나이트메어 이후에는 걔는 이제 그 사건 그거 처리한 뒤에 범죄자가 돼 있을지도 몰라. 조커를 만났으니까. 다크사이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지. 이 새로운 시대에. 아니 봐봐 옆에 조커가 있었잖아. 조커랑 나란히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었다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범죄자화 됐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근데 아까 방금 우재님이 하신 말씀에 기억이 남는 게 옆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눈치를 보는데라고 하는데 드는 생각이 와 사이보그를 멘토해줄 히어로가 없다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원더우먼 뭐 말이 좋아서 물론 원더우먼은 여기서 그중에 가장 히어로 같지만 어쨌든 지금 뭐 거의 여전사고 슈퍼맨은 완전 지금 뭐 부활해가지고 범죄자고 지금 배트맨도 뭐 여기서의 원더우먼도 원우 84를 겪고 온 원더우먼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맞아. 이제 우리가 원우 84가 봤잖아. 과거잖아. 정상이 아닌 거지. 여기는 약간 내가 보기에는 작가들이 조금 문제야. 이거 작가들이 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인가 봐. 아니 그 들어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크리스테리오 이 각본가가 왜 스나이더 컷이 나오면서 드디어 마침내 오랫동안 함구하던 걸 말을 했어요. 뭐냐면은 배트맨 대 슈퍼맨 제작하고 있을 때 당시부터의 일화들을 쭉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 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울 때 썼던 이 플롯의 기본적인 테마가 뭐였냐면은 이 피버 드림이라는 거예요. 피버 드림이 뭔가 해서 좀 찾아보니까 막 미친 듯한 악몽 같은 거 있죠. 악몽도 악몽 같지도 않고 막 그냥 막 질주하고 막 내다 꽂는 그런 악몽. 마냥 막 무섭지도 않고 그냥 막 미친 듯한 그런 막 광기 같은 그런 게 피버 드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슈퍼맨과 배트맨이 싸우는데 써먹었다는 거야. 왜 슈퍼맨이랑 배트맨한테 피버 드림이 필요해? 이미 좋은 원작이 훨씬 많은데 보면서 이건 진짜 작가분이 이해가 심각하다. 아니 보니까 심지어 워너 경영진들이 그랬대요.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 망하고 나니까 이제 어디 행사 같은 데 가서 하면은 경영진들이 다 이랬다는 거야. 그 작가 양반 그 배트맨을 쓰는 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써야 돼. 배트맨을 쓰는 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작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니 경영진이 왜 나한테 혼수를 두고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니 난 그거 좀 웃기더라고. 물론 크리스테리오 좋은 작가분이고 나보다 분명히 좋은 뭐 많이 배우고 했겠지. 근데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 쓴 건 잘못 쓴 거지. 무슨 피버드림이 웬 말이야. 배트맨이랑 슈퍼맨이랑 싸우게 하는데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피버드림 때문에 싸운다고 2편에서부터 싸운다고 해봐요. 얼마나 웃겨. 근데 그 지금 얘기한 배트맨과 슈퍼맨 그 영화에서 피버 드림이라는 느낌으로 싸우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난 그게 더 웃겨.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가 봤던 건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렇긴 하지. 전혀 그런 게 없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활한 블랙 슈퍼맨 아주 멋있게 액션 싸우고 막 히트 비전도 쓰고 그 처음에 이제 그 부활한 블랙 슈퍼맨이 이제 스테픈 wolf의 그 도끼를 딱 막는 장면이 아주 굉장히 밈이 됐는데 그것도 그대로 또 괜찮지 않았나. 왜냐면은 또 그 조스티스 리그의 조스티스 리그에서 부활한 슈퍼맨이 들어올 때 어떻게 쓰냐면 나는 이제 진실과 정의의 큰 팬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좀 오글거리다. 이거 트루스 저스티스 앤 아메리칸 웨이 패러디한 것 같은데 좀 오글거리다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딱 헨리 카빌, 그러니까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이 할 법한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별거 없네. 딱 not impressed 이러는데 그건 좀 괜찮았어. 의외로 멋있었어요. 아주. 아니 안 그래도 그 장면이 나와서 이게 저스티스 리그라는 게 내가 저스티스 리그 그리고 DC 코믹스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저스티스 리그가 팀이 있다는 거는 결국에 그 팀원들의 각자의 뭐 적당한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잭스나의 세계관에서의 결국 이 저스티스 리그라는 거는 그냥 저스티스 리그는 그냥 슈퍼맨 단 하나인 거야. 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어벤져스 1에서 정말 인상 깊고 열광을 했던 거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오리지널 6 멤버들이 한번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잡아주고 각자 역할들이 있잖아요.
팀워크가 물론 오잖아. 그러니까 그 비록 슈퍼파워는 없을지언정 뭐 호크아이나 블랙 위도우는 각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을 하고, 근데 이미 슈퍼맨의 등장 전에 스테픈 울프라는 뭐 중간 보스급 정도 대회한테 고전해서 쩔쩔매고 있다가 슈퍼맨이 하나 나와서 정리를 싹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점이 너무 아쉽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저스티스 리그라는 팀이 필요 있냐라는 의문점까지 들게 될 거 아니에요. 나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래서 얘들이 왜 저스티스 리그야? 저스티스 리그라는 팀이 필요한 걸까? 슈퍼맨만 있으면 이 지구는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저스티스 리그에 이어서 잭스나가 생각하는, 물론 저스티스 리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결국 슈퍼맨만 있으면 된다 이거처럼 보이니까 나는 끝까지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되게 좋은 말씀인 게 이게 진짜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팀 코믹스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고, 그러니까 아니 DC 코믹스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멤버들의 어떤 파워 밸런스, 이거 비율, 이게 역할 분담 굉장히 중요한데 어벤져스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인피니트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저스티스 리그는 심지어 영화 포스터도 혼자서 세상을 구할 수 없다잖아. 혼자서 세상을 구해. 슈퍼맨 혼자 세상을 구해.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심각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묘사해서 슈퍼맨만. 원더우먼이나 그러니까. 아쿠아맨도 강하게 나오긴 나왔는데 슈퍼맨이 딱 부활하면서 그 낫 임프레스드 하자마자 모든 걸 다 가져가.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나는 특히 제일 애매했던 게 아쿠아맨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배트맨은 왜 처음부터 바보 병신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안중에도 없고, 원더우먼은 그래도 그 스테픈 울프랑 좀 이렇게 1대1로 계속 하는 걸 역할을 해줬고, 플래시는 이제 마더박스를 깨우기 위해서 혼자서 열심히 역할을 하는 게 있었고, 사이보그도 이제 마더박스랑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쿠아맨은 차라리 뭐 파라데몬을 싹쓸이 한다거나 뭐 탱킹을 좀 한다거나 이런 역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쿠아맨이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진짜 그거 좋은 말씀이네. 그거 차라리 아쿠아맨이 파라데몬이나 썰어주면 괜찮았을 거야. 생각해보니까 스테픈 울프 죽고 그 다음에 파라데몬들이 어떻게 소통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 조스티스 리그는 패러데몬들이 다시 다 붐튜브 같은 걸로 빨려 들어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아쿠아맨이 차라리 파라데몬이나 그냥 학살을 했으면 트렌치 잡듯이 그런 거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 배트맨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도 잡졸들이니까 배트맨이 좀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파라데몬들을 싹 이렇게 일거에 잡는 그런 거라도 넣어줬으면 그래도 배트맨 뭐가 역할이 있네 이렇게 할 텐데, 배트맨은 뭐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배트맨이 마지막엔 참 역할이 없더라고. 이렇게 역할이 없는데 마지막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데 거기서 또 센터 쪽에 있잖아. 참 이게 창피한 일이지, 창피한 일이.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아무튼 이제 그럼 결말까지 왔으니까 이제 에필로그를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필로그가 또 길죠. 한 30분인가 20분, 아무튼 최소한 20분이었던 것 같아요 에필로그가. 이야,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진짜 아니 보니까 에필로그의 그 나이트메어 장면은 이번에 잭스나가 스나이더 컷을 낸다 그러면서 돈을 추가로 받아서 추가로 찍은 장면이래요. 추가 촬영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거기다 다 쓴 거야.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속편 저스티스 리그에 나올 막 그 황폐화된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다크 사이드의 지배받는 그 지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 한 거죠. 그 흔히 이제 미국 만화 이 슈퍼히어로 코믹스에서는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나오는 히어로들의 그 황폐화된 디자인들을 보는 게 또 재미가 쏠쏠합니다. 것도 그렇고 뭐 퓨처 임퍼펙트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나 뭐 이런 것도 작품도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재미는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거를 내가 스크린에서 봤다는 건 굉장히 좋았어. 플래시 코스튬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물론 사이보그는 엉망진창이었지만 거기서는 또 메라가 아쿠아맨이랑 원더맨 역할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메라가 이제 거기서 보면서 이 미래의 저스티스 리그도 재밌겠다 생각이 들긴 들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조커가 나오잖아요. 나 보면서 거기서 좀 그렇더라고. 조커 어떠셨어요, 문현님? 나는 좀 놀랐어요. 물론 이제 예고편에서 조커의 모습을 보긴 했는데 나는 거기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좀 못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또 길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나같이 뭐 나도 이제 볼 만큼 좀 본 것 같은데 아 많이 봤죠. 그 어. 근데 그 나이트메어 그 부분 전체가 나 보면서 너무 혼란스럽더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물론 이제 속편이 나오면 내용이 밝혀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맥락은 이해를 하게 돼야 될 텐데 쟤가 조커가 저게 나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보는 내도로 황당하고 대사들도 좀 너무 뜬금없고 현학적이고 너무 자기만의 세상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세상이란 거는 잭 스나이더 그 사람만의 세계에서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그게 이해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 정말 이게 제 요약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약이에요. 이거는 잭 스나이더의 정말 계력 중에 계력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사족이야, 사족. 사죠 그래. 이보다 불필요하고 의미 없을 수가 없어. 이거 나중에 잭 스나이더가 이 속편 저스티스 리그 자신의 이 스나이더버스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얘기했을 때 한 얘기면서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형편 이거 왜 있는지 이해도 안 가는 장면이고 나는 그 조커가 그 긴 머리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좀 그리고 난 자네 디렉터가 여기서도 좀 조커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난 전혀 조커스러운 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뭐 좀 약간 마릴린 맨슨 같았어 그냥. 그리고 맞아. 그래 맞아. 딱 그래 보였어. 전혀 웃기지도 않고 막 세상이 멸망했으면 조커가 그런 말을 할까? 그런 말투일까? 그런 표정일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이제 배트맨이 나름대로 조커랑 뭔가를 해가지고 뭐 플래시를 시간 여행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니 슈퍼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조커가 뭐 조력자가 돼가지고서 뭘 어떻게 할 거야? 슈퍼맨 조커를 저스티스리그에 데려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난 전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땐 배트맨이랑 조커를 한번 또 잭 스나이더가 한번 또 갖고 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난 할리퀸 죽은 거랑 그 로빈 죽은 걸로 조커랑 배트맨이 서로 이제 농담이랍시고 하는 그 기나긴 대화도 전혀 웃기지도 않고 막 감동적이지도 않고 소름 돋지도 않았어. 이해도 안 되지. 왜냐면 그거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 자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것도 꿈이야. 이것도 꿈이네. 난 어, 이거 싶더라고. 아시발 꿈이야? 이게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배트맨이 또 악몽을 꾼 걸로 이제 플래시 막 나오고 막 에말투슨 막 이런데 그게 꿈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꿈이야. 이거 똑같이 그 꿈이라는 걸 계속 반복하면은 그걸 보는 관객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막 농락당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객 입장에서는 팬도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보고 나름대로 또 감독이 이 영화 개봉하고 난 다음에 또 인터뷰 들은 팬도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는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냐고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저한테는 뭐가 제일 컸냐면 이제 그 나이트메어에서는 보면은 그래도 배트맨 또 리더인 것 같아요. 근데 배트맨 대 슈퍼맨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배트맨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배트맨이 상대도 슈퍼맨이야. 거기에다가 이미 눈 돌아간 슈퍼맨인데 그 무능력한 배트맨이 뭘 하겠냐 이거지. 여기는 심지어 건틀렛을 만들어준 알프레드도 내가 봤을 때 돌아가셨을 것 같아. 맞아. 안 계셔. 할 게 없어 여기서는. 메라가 뭐 멋있고 뭐 플래시 멋있고 좋아 디자인은 멋있어. 근데 얘들이 진짜 눈 돌아간 슈퍼맨이랑 싸울 수 있겠냐고. 이거 봤을 때 디비전으로 그냥 원샷 월킬이야.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배트맨이 나름대로 은신한답시고 은신하면서 조커를 만나잖아요. 은신 개뿔도 안 해. 내가 봤을 때 그건 누가 뭐 납탱크로 만들었어야 은신이랍시고 은신이 되지. 그 허벌판에 그렇게 있는데 당연히 슈퍼맨이 보지 않나? 다 들을 수 있는데 뭐 은신이랍시고 은신 아무도 안 하고 개뿔다고 다 서 있더만. 뭐야 그게? 그게 진짜 잭슨의 그거야. 내가 멋에 지배를 당한 거야 완전히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기만의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그 쇼잉업 하고 싶은 그거밖에 없는 거지. 비전만 있는 거지 비전만. 그치. 스나이더의 비전만 있는 거지. 이제 또 그 꿈에서 깬 브루스 웨인이 이제 마샬 맨헌터를 만나는데 원래는 여기에 그린 랜턴을 넣으려 했다 그러죠. 존 스튜어트를. 이제 원어에서 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샬 맨헌터를 바꿨는데 마샬 맨헌터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마샬 맨헌터? 마샬 맨허터도 솔직히 나는 마샬 맨허터가 먼저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뭐 저 마사가 뭐 저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저 이야기 하려고 온 게 너무 웃기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루이스 레인 만나러 갔을 때. 근데 그게 너무 웃기다 했는데 갑자기 마션 맨허터로 변화돼? 그때 잠이 좀 깼어. 아, 야 이거 좀 재밌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때 잠이 좀 깼는데 결국엔 뭐 마지막에 마션 맨허터 한 번 나왔는데 그런데 아주 웃기대. 만약에 그렇게 활동할 정도였으면은 솔직히 그 스테판 울프랑 싸울 때 가서 뭘 도와주던가. 뭐 MC였으면 분명 얘가 뭘 했다 뭐 이런 거 보여줬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DCU는 그런 깜냥이 안 되고 아니 그리고 스나이더 버스는 그래 이제 독립한 거예요 스나이더 버스. 팬들이 그러잖아. 리스터 스나이더 버스라고. 이건 스나이더 버스야. 아 그치 스나이더 버스인 거지. 근데 이제 뭐고 맨 마지막에 그거는 솔직히 나는 팬으로서 너무 좋지. 마시면 마션 맨허트가 딱 그렇게 나오는 게. 근데 일반 관객이 봤을 때 이거 뭐 이해가 뭐가 오겠냐고. 그치. 거의 그거 수준인데 그 뭐 끝났을 때 그 완다비전이랑 그 스칼렛 위치랑 퀵실버 잠깐 마지막에 엔드 크레딧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그거 대중들은 뭐지 이러면서 끝났을 거 아니야. 근데 거의 그 급인 거지 뭐. 이해가 되겠냐고. 후속작에도 안 나오랬는데. 근데 그 MCU 그거는 이미 팬들이 있고 이 퀵실버가 데오퓨랑 아포칼립스에서 유명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비전 나왔을 때가 더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 비전 나왔을 때 진짜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 군대에서 이제 싸지방 안 돼 친구가 그러면 갑자기 애들이 막 야 비전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국방 비전 2020 막 5개년 계획 막 이런 거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랬더니 이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비전이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뭔 뜬금없는 토르 짭이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토르 짭이 아니라 마셔맨 짭이야 이랬어. 근데 애들이 마셔맨 근데 저는 이제 비전은 그래도 스토리텔링이 있고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맞아. 그 이제 위치랑 퀵실버는 너무 뜬금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가 확실히 반응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저 외국인 그 마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얘가 DM을 평소에 한 번도 안 보내요. 갑자기 그 퀵실버 나오는 그 화에 왕창 보낸 거야. 근데 내가 일부러 안 봤어. 퀵실버일 거 분명 그러니까 스포일러일 것 같아서 안 봤어. 나중에 스포일 것 같아서. 마셔면 더 정말 등장 뜬금없고 이 보면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이 물에 빠지잖아요. 바다에 그 유조선 구하고 그때 고래를 만나잖아요. 누가 팬이 그랬어. 잭 감독님 저거 사실 고래가 그냥 고래가 아니라 아쿠아맨이 타고 있는 고래거나 아쿠아맨이 보낸 고래 아닙니까? 잭슨아가 고개를 말없이 끄덕이는 거야. 그렇게 돼서 그때 아쿠아맨이랑 슈퍼맨이 처음 만났다는 설정이 됐어. 그러더니 이런 똑같은 걸 마샤맨한테 하고 있더라고. 내 진짜 보면서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마샤맨한테를 그렇게 쓰는 게 어딨어. 그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해외 팬이. 아니 왜 저기 마샤맨한테가 들어가냐. 저기에 틴타이탄즈를 넣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넣었어야 하지 않냐. 그래야 스나이더버스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한참 웃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배경 설명 없이 막 집어넣는 거. 스나이더의 아주 큰 문제를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나는 너무 그 마션 맨헌트의 그 외형이 너무 낯설었는데 저보다 더 많은 마션 맨헌트를 본 여러분들은 비주얼 어땠어요? 핸덱스님 또 마셔면서 팬이신데 최애 그린 스킨이시잖아.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옷도 있잖아. 마샤맨허트 티셔츠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로냐님 이야기 먼저 듣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 얼굴 전까진 괜찮았어. 근데 얼굴이 약간 잭슨아가 또 의외로 리얼리즘을 신경 쓴 건지 약간 좀 되게 외계인스럽게 했더라고. 좀 보면서 근데 너무 파충류 같지 않았어요? 나는 거부감 들더라고. 약간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이미 그 만화에서의 그 외형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냥 초록색에 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계인 같이 생겼는데 이 잭스나이더의 마션 맨헌트는 외계인이 아니라 그냥 약간 뮤턴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 약간 V 보는 줄 알았어. V. 약간 그래 그래. V 딱 그거야. 저는 어차피 일단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그냥 마샬 매너터인 것만으로도 좋게 봤는데 뭐 저도 얼굴의 그런 외형 묘사가 좀 아쉽기는 했는데 안 아쉬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마샬 매너터 실사화는 다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게 뭐 DC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나 봐. 이렇게 생겼다고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나 봐요. 나는 조금 더 인간 같고 조금 더 조금 뭐라 그래야 돼? 조금 더 호감적인 그런 느낌이어도 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만드니까 뭐 이번에도 어련하게 그렇게 생겨서 나왔으니까 뭐 큰 실망도 없고 큰 환호도 없고 뭐 그랬어요. 전작에 뭐 전에 어디 나왔었어요? 마샬 매너터? 에러버스 같은. 에러버스도 나오고 그랬구나. 스몰빌에서도 나올걸요? 마샬 매너터 아마?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은근히 몇 번 나왔었어 마샬 매너터는. 근데 다 그런 비주얼이었다고? 비슷해요. 근데 더 웃긴 거지. 영화면 돈도 더 썼을 텐데 드라마 비주얼이랑 비슷하다는 건 그건 웃긴 거지. 혹시 그냥 갖다 쓴 거 아니야? 시간도 없겠다. 그 사람 아니야 그냥? 그 그린 스킨이 좀 더 부각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 그린 스킨은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부각시켜요. 아니 나는 정말 초록색 그야말로 초록색 느낌. 헐크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발견처럼.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좀 아니 그랬으면 되게 웃겼겠다. 한 손에 오레오 들고 오면서 오레오 먹으면서 안녕 배트맨. 너는 근데 뭘 그렇게 먹으면서 말하냐? 막 이럴 거 아니야. 아침이니까 오레오에 밀크 해가지고 딱 배터리에 주는 거지. 딱. 그치. 와. MCU였으면 그렇게 했어. 이 맞아. 잭슨 하버스는 그런 감각이 없어.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다. 오레오. 어차피 마샬 매너터에 대한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없는데 모르는 거에 더 한다고 뭐 큰 영향이 있었을까? 그지? 차라리 팬들이라도 아는 내용을 넣어주면 팬들이라도 하하호호 할 테니까. 오레오는 최고예요. 최고. 마샬의 최고 아이템이에요. 오레오야 오레오. 마샬 매너터는 되게 과묵하면서도 되게 또 친근하고 귀여워. 그런 이웃 같은 아저씨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미리 부여해줬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그런 거면은 진짜 했어도 됐겠다 오레오로. 역으로 배트맨이 오레오랑 우유를 먹고 있었다가 이제 하나만 주라 이렇게. 아니 배트맨이 오레오를 주는 거지. 그때 마샬 처음 매너터가 접하는 오레오 거고. 처음 먹어보고 그때 좋아하게 되고 오레오는 마샬 매너터와 배트맨의 우정의 상징 같은 그런 요소가 되고 뭐 하면 더 그럴싸하잖아. 내가 작가해야 되겠네. 그래. 스토리텔링을 못한다. 스토리텔링. 이렇게 이거 지금보다는 안 내요. 뭘 만들어내야지 이것들 진짜. 아니 왜 이 말이 공감이 가냐면 거기서 마시면 딱 그러거든. 내가 이제 너랑 같이 생활을 구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드는 생각이 아니 매너브 스트리트는 뭐하고 조드 때는 뭐하고 둠즈데이 때는 뭐하고 스테픈 웨프 때는 뭐하면서 이제 와서 세상을 구한다 그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차라리 거기서 오레오를 나눠 먹으면서 내가 인간 세상에서 나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이거는 어떤 히어로 영웅 정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진짜 이 소외된 이 아웃사이더가 이제 내면에 드러낸 커밍아웃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보여주면 좀 더 가까워질 거 아니야 마샬 매너터에. 그리고 마샬 매너터가 그동안 뭐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크리스테리오 보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제 곧 이터널즈도 나오겠지만 이제 이터널즈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풀어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구가 그 난리들 칠 때 걔들은 뭐 하고 있었냐를 이제 보여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잭 스나이더는 괜찮아. MCU는 믿음이 가. 잘 할 것 같아. 어련히 잘 이해할 거고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팬들이 그냥 이해해주잖아. 아니면 억지라도 부리잖아. 하다못해 유머스럽게라도 풀면은 문현이 방금 말씀 너무 좋았어 나는.
팬들이 재밌으면 용서해 주잖아. 그러니까 아, 그치. 유머스럽게 풀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동안 사실 이터널즈는 이제 그 토성의 위성 타이탄, 그 타노스의 타이탄 말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 거기에서 살면서 데비안츠랑 싸워왔고 그래서 몇 명밖에 지구에 없었다 그동안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썰이 있는데 뭐 그거 봐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잭슨의 여기에서 마션 매넌터랑 랜턴들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10만 개의 세상들이 난리가 날 때 동안 랜턴들은 우주에서 뭐 했냐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생각이 없었던 거지. 지구만 잘못인 게 아니에요. 더 텅빈 10만이 땅을 아니라 지배하는 아포칼립스. 내 기억이 갑자기 나네. 텅빈 땅을 지배하는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그린랜턴들도 알았을 거야. 야 아포칼립스 우주선이 엄청 많이 이동하는데 그리고 뭐 깃발 하나 꽂는데 저기 아무것도 없는 행성인데 저기는 돌아가네. 돌아가네. 그래. 아 쟤네들은 무언가 같은 거구나. 무언가. 제국주의가 아니라 무언가였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지. 걔네들이 바로 세르파였던 거야. 우리 같은. 그러니까 그린랜턴도 행동이 안 나서는 거지. 그린랜턴이 뭐 깡패들은 아니잖아. 야,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지. 아, 그치. 그치. 지금 혐의가 없는 애들을 잡아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헐. 한번 그러면은 총평으로 한번 끝내볼까요? 네, 총평 그냥 일반인 분들은 저희가 오늘 욕을 많이 했지만 볼만해요. 예, 딱 볼만한 수준의 영화다. 용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저 총평하겠습니다. 제가 이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을 봤을 때 느낀 건 참 이 스나이더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를 저희가 이제 기대한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약속인 거잖아요. 일종의 기대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데 잭 스나이더는 언제나 맞아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시 큰 기회를 줘서 심지어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 지원해줬잖아요, 워너가.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마션맨한테를 딱 소개시키고 심지어는 들어보니까 뭐 팀 타이탄즈나 뭐 또 그린랜턴 군단도 소개시키려 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 마션맨한테 대신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도대체 영화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아무 배경 설명 없이 그냥 막 갖다 쓰면 되는데 그러면 보면서 이 잭 스나이더의 세계는 너무 크다. 스나이더버스가 복구되기에는 할리우드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나이더버스는 복구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스나이더버스는 끝이 나야 모두에게 서로 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분명히 이 영화의 장점도 있지만 여전히 또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다는 거 그거를 꼭 많은 분들한테 전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건 여전히 DC 코믹스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DCU의 가장 큰 문제점 슈퍼맨을 신으로 배트맨을 악마로 묘사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들을 너무 초인적으로 묘사하려고 그러지 이들을 정말 이 인간 곁에 있는 영웅으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여전히 있거든요. 잭 스나이더에게는 아직까지도 그런 점에서 저는 최소한 이 조스 웨던의 조스티스 리그가 마냥 폐기 처분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조스티스 리그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장점 하나만으로도 영화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망자로 평가하지 않는 것에는 이게 DC 코믹스의 제가 봤을 땐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DC 코믹스의 본질은 신이 인간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매력, 그 간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조스티스 리그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제가 그런 점에서 처음에 조스티스 리그 개봉했을 때도 막 욕을 먹으면서 칭찬을 했고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엔드게임 나왔을 때 또 엔드게임을 욕 먹으면서 깠는데 또 조스티스 리그 갔을 땐 조스티스 리그를 욕 먹으면서도 또 빨았었어요. 재밌는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번 잭 스나이더 컷이 참 저한테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하나의 영화였고 잘 마무리를 이제 서로 이제 잘잘못이 명확해졌어. 서로 이야기도 확실히 이해가 갔어.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고 잘 이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총평은 그래서 아까 방송 중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얘기 다시 하고 싶어요.
스나이더 컷은 잭 스나이더의 재평가이지만 우리 조스 웨던의 재평가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운현님은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참 이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처음에 사람들이 뭐 세이브 더 릴리즈 더 스나이더 컷뭐 스나이더 버스를 다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코웃음을 쳤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이제 워낙 다양하게 사람들이 뭐 릴리즈 스나이더 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휩쓸려서 그런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나도 이제 결국 진짜 그 이제 개봉이 확정됐을 때는 이야 나오는구나 그래 욕할 때 욕하더라도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임하게 됐는데 이제 결국 다시 보게 되니까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잭 스나이더를 그대로 평가해도 되겠다. 뭐 당연히 조스티스 리그보다는 뭐 볼거리도 많고 조금 개선된 점이 있지만 그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기존의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그것만 답습하고 문제 삼았던 것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핸델슨이 표현대로 코미스를 읽은 사람이 맞나? 슈퍼히어로 팬이 맞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연출들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저도 적어도 DC 이후에 슈퍼맨과 배트맨을 건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스나이더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던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은 강민님처럼 재밌게 잘 본 분도 있고 하니까 참 그래도 마냥 나쁜 영화는 아니었다 생각하고 저도 총평을 해보자면은 저도 1, 2부는 되게 희망찼어요. 저는 진짜 초반은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3, 4부부터 위기가 옵니다. 하고 이게 잭스나스러운 건 확실히 느꼈어요. 거기에다가 끝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DC 애니 영화를 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팬들한테 보여준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든 영화 같은 거예요. 마구마구 쏟아내는데 마샬 매너터 장면 같은 것도 그렇고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 싶었어요. 뭐 마샬 매너터도 모르는 사람, 뭐 라이언 최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떨까 싶었어요. 근데 강민님께서는 일단은 뭐 좋게 보셨다고 하니까 근데 그 부분이 문제점이긴 한 게 뭐냐면은 저는 마샬 매너터 정도는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친구들이 봤을 때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하면서 찾아보기는 되는데 찾아볼 게 너무 많아서 좀 싫다는 의견도 좀 있었어요. 네. 피로감이 있으니까. 피로감이 좀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영화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진행이 안 되고 해서 결국에는 팬들이 봤을 땐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좋은 영화인데 과연 이게 상업 영화로서의 가치가 있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거기 당연히 이제 이야기가 좀 있네? 뭐 잭슨아가 좀 이제 글을 쓰네? 그거는 솔직히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4시간을 줬는데도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은 감독이 아니에요. 4시간 줬으면은 누구든 와든 이야기는 풀 수 있어. 이게 각 캐릭터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줬어요. 다 보면은 패밀리 트러블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4시간 줬으면 당연히 해야지. 근데 일반적인 감독은 그거를 2시간 만에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배트맨은 멋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망적이냐 그런 작품인 거고 저는 충분히 재밌게는 봤습니다. 근데 다만 절대 내 친구들한테 추천은 못하겠다. 그리고 오. 제발 좀 짧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유쾌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저스티스 리그는 정의라는 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의가 없는 것 같아. 이 영화가 슈퍼히어로물이라고 한 것 치고는 정의가 없어. 정의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아무리 현대적인 슈퍼히어로로 재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마무리하던 거지. 저스티스 리그는 기본적으로
아로니아님이 신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상적인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정의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정의가 뭔지를 느껴지고 정의심이 우리도 막 들끓어야 돼.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저는 못다한 얘기들 중에 그냥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남았는데, 그 파라데몬 애들이 마더박스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설정이 보면은 이제 마더박스에 냄새가 묻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막 취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파라데몬이 마더박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그냥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후각이 있는 애들이면은 냄새를 찾아서 가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찾으면서 시간 낭비를 너무 하고 있더라고. 땅에 묻어놨잖아요. 아니 뭐 비 오면 걷어지는 깊이에 놔뒀는데 뭘 그거를. 땅에 묻어놨으니까 못 찾지. 아니 물에 가서도 냄새 맡고 사람들 건져 오더만. 참 그것도 되게 어이없으면서 좀 황당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다이애나가 입력을 잘못한 거야.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마더박스를 찾아라 이렇게 쓰면은 마더박스 바로 찾으러 갔겠지. 걔들도 멍청한 거야, 그러네. 땅에 묻은 것처럼. 입력값을 잘못 넣었네. 입력을 마더박스를 잘못한 찾으라 거야 그랬어야지. 거기서. 아. 사람을 그럼 찾아라 스테프누스가 그랬잖아. 잘못했네. 어, 스테프누스가 멍청했구만. 그러니까 인간들이랑 다를 거 없어 걔네도. 비효율적인 리더를 만나면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아니면 여자들이 인간들이 알고 있었던 걸 수도 있지. 파라데몬의 후각을 흙이 막아준다. 흙으로 이렇게 없었어. 나처럼 거기까지 이거. 초월적인 설정이지. 그리고 이 영화에서 처음 이제 다크사이드의 존재를 알려주는 게 다이애나가 이제 벽화를 보고 브루스 웨인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다이애나는 벽화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이제 그 벽화를 보고 브루스 웨인에게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극장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야, 근데 다이애나는 벽화만 보고 이해를 한 거를 정말 생생하게 그 썰을 잘 풀었던 거야.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나 봐. 그리고 정말 영화 보듯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러면 원더우먼이 감독을 했어야 됐네. 이야기를 그렇게 잘 푸는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벽화를 보고서는 당연히 전에 들었었던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지 않았을까 저는 싶었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다시 이야기해준 느낌이지 않았나. 야, 다크사이드 박살낸 썰 푼다 이러면서 이제 별로 그렇게 위험한 애들은 아니야. 화살과 도끼로 잡을 수 있거든. 야, 근데 맞아. 그 장면에서 보니까 아레스가 진짜 막타 치는 게 멋있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아레스가 그때는 죽어버렸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신이었는데 그런 거에 참 이제 아이러니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레스는 그냥 악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본분을 충실할 뿐이지. 그 사람은 전쟁이라는 존재잖아요. 맞아. 뭐 전쟁이라는 존재가 전쟁이 없는 시대를 만드는 건 이상하잖아. 참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설정이 되게 안타깝다. 전쟁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전쟁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야지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 야. 다른 애들은 얼마나 좋아. 번개의 신, 뭐 불의 신 얼마나 좋아. 번개랑 불이 없어지진 않잖아. 와, 나 근데 원더우먼 얘기하면서 아레스 되게 싫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엄청 싫어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 설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치근해지면서 되게 마음에 든다. 이상형 월드컵 또 해야 돼? 심지어 라스트 가시잖아. 아레스는 맞아. 자기 그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전쟁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랬던 사람이지. 씁쓸하게 이거 사라졌어. 우리 예전에 MCU 극장 했던 것처럼 DCU 극장 한번 해서 아레스 편 한번 하면 좋겠다. 나 갑자기 너무 마음에 드네. 아니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영화 총평을 하긴 했지만 우리 진짜 몇 달 만에 만난 거죠. 사실상 이제 몇 달 만에 그렇죠. 만나서 이렇게 또 이 오랜만에 또 슈퍼히어로 덕담을 하고 이제 히플라이아를 첫 회를 하신 소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유민수 미니님부터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저는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재밌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떠드니까 좋았고, 딱 생각했던 게 이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여태까지 안 했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로니아. 아니 뭐 50부터 혼자 떠들고 뭐 편집하고 보니까 엄청 잘했더만. 그러니까 다들 고팠구나 해서 열심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로니아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다시 같이 녹음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고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저희가 초반에는 좀 애를 먹은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또 언택트 녹음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다 같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감도 있긴 있었는데 또 그러다가 또 입이 풀리면서 다시 히플의 느낌, 또 히플의 공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히플라야를 새로 시작하는 것만큼 히플의 케미, 히플의 기존 케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케미를 새로운 전투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 방송에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해서 정말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만큼 또 화이팅해서 진짜 좋은 방송 제가 알기로는 이 8,000m가 넘어가는 산은 14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14자 14개의 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히플라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4개의 명작 에피소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저도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너무나 기다렸던 녹음이었어요. 뭐 처음에 잠깐 너무 오랜만이라 합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니까 입들이 풀려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오디오 계속 물리고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미니님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다는데 똑같이 말 없고 참 그런 모습들이 제가 녹음할 때마다 느꼈던 그 즐거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히어로 플래닛을 아직은 다 잊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플라이라는 타이틀로 등반을 하고 올라갑니다라는 이런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히야 히야 히바 히바 이게 좀 더 아직 익숙하고 하지만 또 다 이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또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뭐 녹음 전에 걱정했던 어색하진 않을까 합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역시 지나친 기우였고 앞으로도 더 재밌게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다시 느끼는 그 공기였어요. 진짜 이 환경. 그리고 그때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맨 맞은편 사람만 보면서 하다가 지금은 화상 채팅으로 심지어 제 얼굴까지 보면서 4명을 다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느낌이 또 이런 것도 새롭더라고요. 새롭고.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뭐 변화가 없구나. 여전하구나. 여전히 말을 못하는 강민님. 그리고 여전히 뭐 듣기만 하겠다는 아로니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다른 세계의 아로니안이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듣기만 하는 아로니안이라는 거는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지. 해가지고 그런 것도 참 오랜만에 진짜 느끼면서 좋았고 그리고 잭스나 저리를 내가 그렇게까지 막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다 같이 시간 내서 이야기하니까 할 말도 많고 또 같이 이야기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느꼈던 너드 토크를 할 친구가 없다고 한
매번 되게 자주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와, 이 너드 토크를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재밌다. 이런 또 기회였고, 앞으로 이제 히플라이어가 최대한 매주 업로드하면은 좋은데 우리 또 매번 다 사정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그래도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랑 핸드엑스님은 또 따로 이제 역사와 영화, 저희가 여경사화라고 하는 컨텐츠를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히플라이어 하니까 제가 여경사화는 좀 못할 것 같다. 좀 여경사화를 좀 뒤로 미루고 히플라이어를 우선 편집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운영님이 뭔 소리냐고. 여경사 히플라이어 다 해야지 뭔 소리냐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운영님이 그래요. 여경사화는 그러면은 좀 접어두고 히플라이어에 힘써보죠. 이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나보고 핸드엑스를 갈아 넣으면 되지 왜 뭔 소리 하냐고 이러는 거야. 그거 되게 깜짝 놀랐어. 왜 우리 매주 막 녹음도 하고 그랬잖아요. 재밌게 잘했는데 왜 그래? 아니 히플라이어도 녹음하면서 여경사도 어떻게 편집하냐 말이야. 또 최대한 그래도 여경사 팬들이 기다리고 있어. 뭐가 그치. 기다리고 있다고요? 팬들이요. 진짜 여경사 팬들 있나 모르겠어. 있을 거예요 어디.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참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핸드엑스를 갈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게요 이게 아니고 핸드엑스를 갈아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 웃기더라고 나는. 제가 편집이라도 공부해볼까요? 이게 아니야. 내가 요새 진짜 일이 좀 너무 바빠서 그거 여건이 안 되겠더라고요. 당연히 나도 하면 좋지. 나도 내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마침 이야기 나서 그러는데 지금 강민 유니버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강민 유튜브가 지금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 분들이 별로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 해도. 이런 캐릭터 저런 캐릭터가 모여서 어벤져스가 되는 거지. 우리도 그치.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히플라이어는 오늘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를 열심히 등반을 해보았습니다. 부디 들으시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등반을 재밌게 보셨으면 하네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히야! 호호호호호호호.